제8장 고차원 탐험. 새로운 사상으로 뻗어나간 인간 정신은 절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올리버 웬델 홈스. 유체이탈 탐험의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우리의 물질적 한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잠재력과 탐구의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진다.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는 순간 오랜 세월 우리를 구속해온 한계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대 과학은 이제 겨우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통제된 유체이탈 체험은 인간의 발전과 탐구에 신기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것의 실제를 탐험해 나갈지 아니면 계속 우리의 물질적 한계의 포로로 머물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단원의 뒷부분에 여러 가지 실험을 예시해 놓았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이로움이나 목표를 추구한다면 나름대로의 실험을 개발할 수도 있다. 어떤 종류의 탐험 또는 실험을 하든 그 결과를 즉시 기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음성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의 초심리학 연구실에서 실시한 실험과 비슷한 두 가지 실험을 시도해 볼 것을 권한다. 첫 번째 실험은 준비가 아주 쉽다. 유체이탈 기법을 쓰기 전에 클립이나 연필 또는 동전 따위를 탁자 가장자리에 놓아둔다. 그리고 유체이탈 상태에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개인적 밀도를 낮추어 그 물건을 움직여보고 결과를 기록한다. 두 번째 실험은 유체이탈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을 보는 실험이다. 가까운 친구에게 부탁해 숫자나 그림 또는 상징 따위를 크게 직경 15cm 이상 그려서 당신이 볼 수 없는 곳에 놓아두게 한다. 그렇다고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친구네 집처럼 당신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는 곳에 눈에 잘 띄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물질 몸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표적이 있는 곳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여 그 표적을 되도록 정확하게 관찰해 본다. 우주 탐험. 흔히 물질 몸에서 빠져나와 맨 먼저 발견하는 비물질 차원은 물질보다 밀도가 훨씬 더 낮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평행 세계다. 이 에너지 환경은 언뜻 보면 물질계와 똑같아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물질 환경과 비슷하기는 해도 똑같지는 않다. 의자, 문, 침대, 더 나아가 방 전체가 물질 환경에서의 생김새와 약간 다르다. 이런 차이의 이유는 간단하다. 우주의 첫 번째 내면 에너지 차원에서 관찰되는 사물과 환경은 그 본질이 물질이 아니다. 물질 환경의 에너지 형체와 비슷할 뿐이다. 비물질 사물은 제각기 물질 우주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체이탈을 체험한 뒤 새로운 관점에서 물질 환경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비물질 환경이 물질계와 똑같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어긋나면 혼란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유체이탈 체험이 꿈이었다고 결론 지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긴다. 자신이 관찰한 세계가 자신의 물질적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이런 그릇된 생각은 밀도 높은 형체만 실체로 인정하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인정하는 유일한 실제, 즉 물질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물질적인 자극으로 가득 찬 물질적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물질적 고정관념을 극복하려면 물질적 고정관념의 형성은 극히 자연스러운 사회화 과정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집착하는 물질계는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물질적 형체는 모두 우주의 얇은 껍질, 즉 다차원 우주의 외피층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은 상대적임을 명심하라. 우리가 현실로 인식하는 환경은 우리 개개인의 밀도와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유체이탈 상태에서 보는 물질 사물은 대개가 안개나 유령처럼 보인다. 그건 높은 주파수에서 보면 물질이 더 이상 고형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각에서 볼 때 유일한 실체는 개개인의 에너지 주파수와 일치하는 에너지 주파수뿐이다. 이 에너지 원리를 알아야 또 다른 진동 에너지 차원을 탐험할 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유체이탈 체험을 거듭하며 상당한 수준에 오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생각을 집중하는 것으로
우주의 여러 에너지 영역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그에 따라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질적 이동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즉,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우주의 여러 차원을 마음대로 탐험할 수 있는 것이다. 거리, 분리, 운동 따위의 물질적 개념들은 아무 의미도 없어진다. 이 고차원적인 탐험 기법의 두 번째 이점은 자기 통제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외면적 및 내면적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없으면 의식을 집중하기가 더 쉽다. 그리고 맑은 의식과 안정을 유지하기도 더 수월해진다. 셋째, 이 기법은 우주의 무수한 주파수 차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험할 수 있게 해준다. 어쩌다 외향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당연한 에너지 차원 안에서, 그것도 아주 좁은 주파수대 범위 안에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차원적 탐험은 우리의 현행 개념들을 초월하여 탐험하고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개개인의 밀도를 의식적으로 조절해 우주의 비물질 내면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해준다. 운동 또는 이동에 대한 우리의 현행 개념들은 우리의 물질적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는 우주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존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개인적 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통제된 차원 간 이동. 1. 유체 이탈이 이루어지자마자 물질 몸에서 벗어나 침착하게 정신을 집중한다. 필요하면 완전한 의식이나 선명도를 요구한다. 이제 맑은 의식. 2. 유체 이탈 상태에서 다음 내면 에너지 차원을 체험하겠다고 단호하게 요구한다. 이제 나는 다음 내면 차원을 체험한다. 특별히 탐험하고 싶은 차원 간 영역이 있으면 그곳을 지정한다. 이렇게 요구하면 그 즉시 격렬한 내향 운동이 일어나 몇 초 동안 지속된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격렬한 운동에 주의가 흐트러질 수 있다. 이때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곧잘 든다. 3. 내향 운동이 멈추면 즉시 단호하게 맑은 의식. 이라고 말해 완전한 의식을 요구하고 정신을 집중한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과 관점은 전혀 색다른 것이다. 내부 주파수의 증가. 우주의 고주파 에너지 차원 안에서 탐험을 거듭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식 상태가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 지각, 심상, 빛의 체험, 에너지 감흥도 증진 등이 나타난다. 고주파 에너지 차원에서 체험하는 환경은 차원이 높을수록 점점 더 눈부신 빛을 발한다. 우리 환경의 본질은 고차원적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테면 꽃이나 풀잎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강렬한 빛과 색깔의 스펙트럼을 발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찮은 풀잎 하나도 수많은 빛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눈부신 빛의 점들은 살아 움직이는 순수의식이다. 우주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의 내부 진동수를 높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면 빛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우주의 고차원을 탐험하려면 우리가 체험하려는 에너지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우리의 진동수를 조절해야 한다. 우리의 내부 주파수가 새로 체험하는 환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눈부신 빛에 눈이 멀거나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에 짓눌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느낌에 겁을 먹고 즉시 물질 몸으로 돌아간다. 우주의 고차원적 영역을 탐험할 때는 단호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내부 진동수를 높일 수 있다. 내부 에너지의 미세 조정을 요구함으로써 영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에너지 체계가 미세 조정되는 것은 발전 과정의 일부로 흔히 잠들어 있거나 꿈을 꿀 때 이루어진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내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 변화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 변화를 거센 물살처럼 온몸을 휘도는 내부 에너지파로 인식한다. 이 현상은 필요한 조정폭에 따라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 지속된다. 나는 진동수의 증가가 비물질 능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주의 고차원적 영역을 탐험하려면 반드시 개인적 에너지 주파수를 높여야 한다. 물질의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적 빛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항상 잊지 마라. 천국이 우리에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생각,
분노, 증오, 집착, 무지 따위는 우리의 내면 빛의 자연스러운 발산을 가로막는다. 파괴적인 생각과 감정은 마치 망토처럼 우리의 내부 에너지체에 달라붙는 일종의 저주파 에너지다. 유체 이탈 상태에 있으면 관찰 대상자의 에너지장에서 이런 부정적인 진동을 즉시 분별해낼 수 있다. 증오, 두려움, 분노, 탐욕 따위 부정적인 감정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일부가 된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에너지를 저하시켜 영혼의 내면 빛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막는다. 유체 이탈 상태에서 누군가를 관찰해보면 그 사람이 발하는 빛의 강도를 보고 그 사람의 진화 수준을 알 수 있다. 내면 빛이 밝을수록 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우리의 개인적 진동수를 높이려면 먼저 우리 내면의 에너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예수나 부처 같은 영적 선각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거나 남에게 원하는 만큼 남에게 베풀어라 라는 황금률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너지 장애물을 많이 제거할수록 우리 내면의 빛은 더 밝게 빛나며 우리의 타고난 진동수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다. 이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물질 몸이 죽으면 우리는 저마다의 개인적 진동수와 일치하는 에너지 차원으로 가게 된다. 체험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에너지 작용이다. 즉, 하나의 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로 의식이 전이되는 것이다. 내면의 여러 가지 에너지 장애물을 인식하고 제거해 개인적 주파수를 높인 사람들은 천국의 지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진동 상태의 증폭. 미세한 내부 진동이 있을 때 그 진동 상태를 증폭시켜 물질문과 완전히 분리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 방법은 미세한 진동이 점점 커져 온몸에 퍼지도록 마음속으로 진동을 부추기는 것이다. 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나 목덜미나 팔다리의 미세한 내부 진동과 마비를 체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은 흔히 렘수면이나 자각몽이나 인명기 상태 같은 알파파 주기 중에 발생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 기법의 핵심은 진동 및 마비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면 초기 단계, 꿈, 긴장 완화 중에 발생하는 미묘한 에너지 변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면의 느낌과 감정과 지각을 인식하는 것은 내부 진동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인 바탕이 된다. 이제부터는 잠이 들거나 잠에서 깰 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긴장을 풀어라. 그런 다음 내부 에너지의 변동, 진동, 마비, 저리는 느낌 등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느낌이 있을 때에는 진동 및 부가적 느낌이 온몸에 퍼지도록 마음속으로 부추겨라. 그 이상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몸과 마음 전체로 퍼지게 하라. 진동과 마비가 온몸에 퍼지면 물질 몸과의 분리를 시도하라. 물질 몸 이외의 것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집안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비물질적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부추기만 하면 된다. 기억력 증진. 유체이탈 탐험 또는 실험이 끝날 때마다 기억이 육체적 의식으로 완전히 이송되도록 단호하게 요구하라. 뇌의 기억 작용은 컴퓨터와 비슷하다. 유체이탈 체험에서 얻은 비물질적 정보를 고스란히 육체적 의식으로 이송해 저장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유체이탈 탐험가들의 상당수가 이 원리를 잘 모른다. 그래서 비물질 체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곧잘 있다. 선명도 기법과 마찬가지로 이 기법 역시 얼마나 단호하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된다. 이를테면 나는 모든 걸 기억한다. 라고 단호하고 간결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다. 기억력 증진을 요구하는 이상적인 시점은 물질 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다. 기억력 증진을 요구하면 흔히 그 즉시 물질 몸으로 돌아가게 된다. 집단 및 동반 탐험. 집단이나 동반 유체이탈 탐험은 그 참여자 모두에게 많은 이로움을 준다. 우리 사회에서 유체이탈 체험은 새로운 종류의 탐험이기 때문이다. 비물질 탐험 집단은 직접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통찰을 서로에게 전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각과 기법에 대한 공개 토론장이 될 수도 있다. 집단을 이루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체험에서 배울 수 있다.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한층 더 키우고 가다듬으면서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두려움 없애기, 믿음 재검토하기, 몸중 전환법,
내면 신호 분리 기법 등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집단은 여러 가지 정신적 한계나 장애물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장이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공동으로 매우 효과적인 확인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표적 목적지,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유체이탈 여행을 할 때 만날 물질적 장소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집단 탐험에 덧붙여 나는 친구나 동반자와 함께하는 동반 탐험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때는 내면 탐험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황홀한 체험이 될 것이다. 동반자 기법. 동반자 기법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저널리스트 G.M. 글래스킨이 개발한 크리스토스 기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크리스토스 기법은 원래 전생퇴행 요법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유체이탈 체험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다음에 소개하는 기법은 부부, 연인 또는 집단의 이상적이다. 당신은 인도자로서 명상을 주도하면서 때때로 동반자 주변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반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한다. 먼저 동반자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반드시 누워 눈을 감는다. 되도록 편안한 자세로 긴장을 풀기 위해 신발을 벗고 침대, 카펫, 베개 등 푹신푹신한 곳에 눕는 것이 좋다. 이제 동반자의 발목을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한다. 원을 그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다. 2분쯤 발목 마사지를 한 다음 조용히 동반자의 머리 쪽으로 다가가서 내 손가락을 콧마루 바로 위 이마에 갖다 댄다.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이마 아래쪽을 문지르기 시작한다. 점점 더 속도와 압력을 높이면서 동반자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때까지 계속 문지른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멈춘다. 일반적으로 5분 안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이제 말로 동반자를 명상 상태에 몰입하게 한다. 상상을 유도할 때에는 동반자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있도록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해야 한다. 여유를 갖고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다음과 같이 상상을 유도한다. 심호흡을 몇 번 하며 긴장을 완전히 푼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푼다. 천천히 당신의 내부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의 내부 에너지가 머리에서 목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느낀다. 천천히 어깨로 내려오는 것을 느낀다. 에너지가 가슴으로 엉덩이로 허벅지로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당신은 완전히 긴장이 풀린다. 이제 에너지가 종아리로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에너지가 발목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발바닥으로 내려간 에너지를 보고 느낀다. 긴장 완화가 끝나면 이제 손가락으로 동반자의 발바닥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발에 있는 에너지가 발바닥에서 10cm 뻗어나오는 것을 상상한다. 발이 10cm 늘어나는 것을 보고 느낀다. 발이 발바닥 밖으로 10cm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이제 잠시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다. 늘어난 발을 상상하는 데 성공했을 때 동반자는 흔히 고개를 끄덕인다. 발이 10cm 늘어나는 것을 상상하는 데 성공하고 나면 이번에는 늘어난 발이 원래대로 돌아갈 때의 느낌과 모양을 상상하게 한다. 그런 다음 동반자가 발이 10cm 늘어나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연습을 3번 이상 반복한다. 여유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초적인 연습에서 성공해야 동반자 기법에서 성공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한다. 동반자가 늘어난 발을 자유자재로 상상할 수 있게 되면 이번에는 머리 쪽으로 가서 상체와 머리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느리게 연습을 한다. 이번에는 동반자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가볍게 만진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가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낀다. 정수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정수리와 상체가 10cm 늘어나는 것을 보고 느낀다. 머리와 어깨가 원래의 크기보다 10cm 늘어나는 것을 보고 느낀다. 상체 전체가 점점 커져 바깥쪽으로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상체가 그 물질적 한계를 넘어 10cm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발을 가지고 연습할 때처럼 동반자가 몸이 늘어나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 3번 이상 이 연습을 반복한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발로 돌아가서
하체를 30cm 늘리는 연습을 한다. 필요하면 몇 번이고 반복한다. 이번에는 다시 동반자의 머리 쪽으로 가서 상체가 30cm 늘어났다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이제 다시 발로 돌아가서 발을 60cm 늘리는 연습을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을 원래 크기로 되돌리지 않고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발을 60cm 늘리는데 성공하면 그 상태에서 상체를 60cm 늘리게 한다. 전신이 늘어난 것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이 연습을 반복한다. 전신을 늘리는데 성공하면 이번에는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전신을 풍선처럼 부풀리게 한다. 이제 당신의 몸 전체가 점점 커진다. 당신 내면의 자아가 풍선처럼 부푸는 것을 느낀다. 전신이 사방으로 부푼다. 전신이 사방 60cm까지 부푼다. 몸이 점점 부풀면서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당신의 몸이 풍선처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이제 당신의 동반자는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며 유체이탈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 상태가 되면 즉시 당신이 즐겨 쓰는 유체이탈 기법을 시작할 수 있다. 점점 가벼워져 몸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점점 높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되된다. 나는 떠오르고 있다. 나는 떠오르고 있다. 나는 내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자유로이 떠오르고 있다. 이 기법은 정확하게 시행하기만 하면 유체이탈 상상 또는 자기 확언의 확고한 발판이 된다. 여유를 가지고 동반자로 하여금 이 기법과 연관된 모든 느낌을 즐기도록 유도해야 한다. 동반자의 상상력 수준에 따라 필요하면 이 유도, 명상의 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 이상적인 유도 상상 시간은 30분 이상이다. 그리고 말로 동반자를 유도하는 과정이 끝나면 적어도 20분 이상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면서 동반자 스스로 자기 확언 및 상상을 시도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 책에는 편의상 동반자를 위한 기법만 한 가지 소개했지만 집단 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도 상상을 시행할 적당한 사람만 있으면 어떤 상상 기법이든지 필요에 맞게 응용할 수 있다. 정신적 변화 및 자기 개선 촉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자기 개선이나 정신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자기 개선 기법과 도서와 테이프와 강습이 개발되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만 몇 가지 들어도 긍정적 사고, 신경언어요법, 내면 어린이요법. 흔히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형성돼 현재까지 심리적 장애의 근원이 되는 내면 자아를 내면 어린이라고 하며 이 잠재의식 속의 자아를 발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심리치료를 내면 어린이요법이라고 한다. 자기대화법. 나는 절대로 안 돼 또는 나는 할 수 있어 등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념을 스스로에게 무의식적으로 주입하는 요법. 재탄생 요법. 명상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 기억을 치료하고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는 심리요법. 12단계 요법. 12단계의 긍정적 자기암시를 통해 중독증 등의 시민성 장애를 치료하는 심리요법. 바이오 피드백. 우리말로 흔히 생체 자기 제어라고 하며 뇌파의 일종인 알파파를 조절해 정신적 안정을 꾀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자기 개선에 대한 우리 개념은 아직도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들이 수십 년 전에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와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융은 정신적 변화를 서서히 진행되는 의도적 과정으로 여겼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이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정신적 개선 또는 발전은 자아의 외피를 한꺼풀씩 차례로 벗겨내 환자가 자신의 당면 문제나 장애의 숨은 원인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하는 더딘 과정이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이런저런 정신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긍정적인 정신적 변화는 길고 험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은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적게는 몇 달에서 많게는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몇 년 전 어느 심리학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정신적 변화는 평생이 걸리는 아주 힘든 과정이요. 퉁명스럽게 잘라 말하는 그를 쳐다보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상담료를 시간당 계산으로 안 내는 게 천만다행이군.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의 태도와 기대가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치료하는 사람의 기대가 환자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학자가 긍정적인 정신적 변화를 평생이 걸리는 힘든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나는 시장 규모만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그 자기 개선 산업의 기본적인 결론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심각한 질문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자기 개선과 긍정적인 정신의 변화를 이루는데 과연 몇 년 동안의 힘겨운 내성이 필요한가? 천만에, 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분석의 끝없는 미로를 거치지 않고 자기 개선의 핵심으로 곧장 질러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개인들과 집단들이 체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긍정적인 정신적 변화와 자기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잠깐이라도 상상해보라. 이를테면 그 유명한 쥐라기 공원의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의 체험을 생각해보자. 그의 자서전 여행에는 유체이탈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게리라는 인도자이자 친구의 도움으로 유체이탈을 체험했다고 한다. 유체이탈 여행이라는 게 그리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게리하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사실 유체이탈 여행도 변성 의식 상태에서의 일종의 유도 명상이다. 나는 먼저 내 차크라가 눈부시게 빛나면서 하얀 소용돌이처럼 빙빙 도는 것을 상상했다. 그런 다음 제3차크라를 통해 아스트랄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상했다. 아스트랄 차원은 안개처럼 뿌옇고 노랗게 보였다. 지금까지는 다 잘 되었다. 사람들이 왜 흔히 천국을 안개처럼 뿌연 세계로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다. 아무튼 이 안개처럼 뿌연 아스트랄 차원은 쾌적하게 느껴졌다. 노란 안개에 쌓인 그곳에 서 있으니 왠지 마음이 편했다. 기분이 좋았다. 누가 보이나? 게리가 물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거기 좀 있으면서 누가 오는지 보세. 잠시 후 내가 의대에 다닐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가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거기서 할머니를 만났지만 전혀 놀랍지 않았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기다렸다. 아스트랄 차원은 이렇다 할 특징이 없었다. 야자수도 없고 의자나 앉을 만한 곳도 없었다. 그냥 하나의 장소였다. 뿌옇고 노란. 누가 또 보이나? 게리가 물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응, 우리 아버지.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와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성의식 상태에 들어가 취약할 때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러웠다. 아버지가 내게 다가왔다. 아버지의 모습은 달라진 데가 없었다. 이곳에 다른 것들처럼 반쯤 투명하고 뿌옇다는 것만 달랐다. 나는 아버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불안하고 초조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고 느꼈다.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감정을 왜 나를 다루기 힘들어했는지를, 내가 가졌던 모든 감정을 왜 아버지를 오해했는지를, 우리 사이의 애정을, 그리고 그 애정을 억누른 모든 혼란과 오해를, 아버지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나를 도우려고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손에 든 어떤 작은 물건을 보고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알 수 있었다. 이해와 사랑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버지가 날 껴안고 있어. 느낌이 어떤가? 이제 다 끝났어. 내 말은 그 감동적인 체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고 끝났다는 뜻이었다. 게리가 내게 물었을 때, 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에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아버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었다. 이제 됐어.
그러면서 나는 눈을 떴다. 나는 이미 몽환 상태에서 빠져나와 있었다. 나는 그 체험을 게리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체험 자체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체험이 이루어진 속도가 가장 놀라웠다. 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나도 정신적 통찰의 속도에 대해 나름대로의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 있었다. 무척 힘든 일이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렇다 할 변화 없이 몇 년이 훌쩍 지나갈 수도 있다고, 그만두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고,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의 그 체험은 어떤가? 입을 열고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영원히 잊지 못할 체험이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된 것이다. 울 시간조차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지금, 울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울고 싶지 않았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 체험을 계기로 나는 정신적 변화의 일반적인 속도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방법만 안다면 아마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변화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다음은 내가 내 개인적 두려움과 맞닥뜨렸을 때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